저는 시계 수리공입니다. 벌써 30년째 이 작은 가게에서 시계들과 함께 살아왔죠.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고 벽에 걸린 시계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맡긴 벽걸이 시계의 태엽을 감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그녀의 물건들이 작업대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루고 미뤄왔던 정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 낡은 사진들, 그리고 아내가 모았던 작은 장신구들. 그런데 제일 아래 작은 헝겊에 쌓인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헝겊을 풀어보니 은빛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시계는 분명히 제가 본 적이 있는 시계였거든요. 시계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1.6 29 돌아올게 마이너스 미연. 미연.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전 제가 25이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약혼까지 했었죠. 결혼식 날짜도 정했고 작은 집도 구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미연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미연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었어요. 그 후 몇 년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과거도 이해해 주었고 평생 함께 살았죠. 미연에 대한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계를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미연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바닷가 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침이 멈춰 있었어요. 오후 3시 20분에서 말이죠. 정확히 40년 전 미연이 사라진 그날 오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아올게라는 각인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미연은 정말 돌아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이별 인사였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미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건지 말입니다. 아내가 왜 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미연과 아내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혹시 아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계를 작업대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멈춘 시계 바늘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미연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아보기로 말이죠.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시계가 제게 온 것도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계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옛날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당시에 알던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미연과 처음 만났던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대학 때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었죠. 혹시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옛날 추억이 담긴 곳들을 둘러봤어요. 해운대 바닷가, 자갈치 시장, 그리고 국제시장까지.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문득 보수동 고서점 거리가 생각났어요. 미연이 책을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만날 때면 항상 고서점을 구경하곤 했죠. 혹시 그곳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수동 고서점 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좁은 골목에 작은 서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오래된 책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한 서점씩 들어가 보며 혹시 미연이 남긴 흔적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세 번째 서점에서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0년 전이라. 그때는 제가 이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게 뒤편으로 가셨어요. 한참 후에 먼지가 가득한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상자에 옛날에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편지 봉투 하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우에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 란을 보니 정미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미연의 글씨가 맞았어요. 조금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정우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 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계 하나에 단서를 숨겼어요. 그 시계를 찾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며. 해운대 해안도서관 지하실 1981만 629.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편지 끝에는 작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열쇠 모양 같기도 하고 시계 모양 같기도 한 그림이었습니다. 1981만 629. 이 숫자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날짜와 같았어요. 1981년 6월 29일, 미연이 사라진 그날 말이죠. 고서점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90년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한 젊은 여자분이 가져왔었어요.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90년대 중반이면 미연이 사라진 지 10년 넘게 지난 후였어요. 그럼 미연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라면 해운대 해안도서관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말이죠. 할아버지께 편지값을 드리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해운대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정말로 미연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운대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어요. 미연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해안 도서관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건물이었거든요. 나중에 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하에 보관소가 있다고 했어요. 개인 물품 보관함도 있나요? 네, 오래된 보관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열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편지에 적힌 숫자가 비밀번호였던 거죠. 1981만 629.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미연의 글씨를 보니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편지를 썼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시계 하나에 단서를 숨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시계가 있는 걸까요? 잠들기 전에 시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손목시계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까요?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대와 불안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해안도서관에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하니까 딸이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갑자기 부산에서 전화하시고. 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 딸 수진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보는 사이였죠. 제가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몸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죠? 괜찮다. 다만 너에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다음날 아침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뭘 찾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수진의 집에 도착하니까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수진아, 앉아. 아버지가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거실에 앉아서 미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에게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어머니 만나기 전에 다른 분과 사귀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별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게 되었다고만 하셨죠. 그때 수진이 잠깐 어디론가 가더니 앨범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혹시 이거와 관련이 있나요? 수진이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미연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미연이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거냐?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뒤에 1995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995년이면 미연이 사라진 지 14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럼 미연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네요. 왜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연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배경을 보니 외국인 것 같았습니다. 건물들이 한국과는 달랐거든요. 수진아, 어머니가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적 있나? 아니요.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냥 옛날 친구들 사진이라고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미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와 미연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아버지, 혹시 이분이 아버지 첫사랑이세요? 사진 속 미연을 가리키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분을 찾고 계세요?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수진에게 들려줬습니다. 시계를 발견한 것부터 고서점에서 편지를 찾은 것까지 말이죠. 수진은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마치 운명 같아요. 그렇지?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확실히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다. 부산 해안도서관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괜찮겠냐?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 주는 휴가예요. 게다가 이런 일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과 함께 미연의 행적을 찾는다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어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자. 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미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잤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미연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녀는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미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어머니와 미연이 몰래 연락하고 지냈던 건 아닐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내일이면 해안도서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연이 남긴 메시지가 정말 거기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딸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도서관에 뭔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지. 해운대에 도착해서 해안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지하 보관소에 대해 문의했죠. 개인 보관함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는데 번호는 모르겠네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관리인 한 분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혹시 90년대에 맡긴 보관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따라오세요. 한번 확인해보죠. 지하로 내려가니 작은 보관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관리인이 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있는 보관함들이 오래된 거예요. 90년대 중반쯤에 한 여자분이 맡기고 가셨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이었나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시계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시계. 바로 그거였어요. 미연이 편지에서 말한 시계 말이죠. 보관함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걸까요? 비밀번호 한번 말씀해보세요. 1981만 629.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보관함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정말 열렸네요. 보관함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편지 몇 장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쓰인 편지들이었죠.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미완성된 결혼 반지,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수진이 카세트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테이프에는 정우에게 마이너스 1995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미연의 글씨였어요. 정우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남긴 단서들을 잘 찾으셨다는 뜻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목소리로 남겼습니다.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미완성된 결혼 반지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른 반지였어요. 미연이 왜 이걸 가져갔던 걸까요? 관리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미연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아버지, 어디서 테이프를 들어볼까요? 집으로 가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을 거다.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4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먼지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죠. 정우씨,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떠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활동이 위험했죠. 제가 정우 씨를 만났을 때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생운동. 그 시절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문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제 동료 중 한 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자백을 했습니다. 저도 곧 잡힐 거라는 소식을 들었죠. 수진이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미연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말이죠.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그날 밤에 떠나야 했거든요. 테이프가 잠시 멈춘 것 같더니 다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1995년이에요. 독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직도 위험하거든요. 독일. 미연은 독일로 망명했던 거네요. 당신이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분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 결혼 소식을 알았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그때 테이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았어요. 아버지, 테이프가 끊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그 뒤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끊어져 버린 거죠. 상자를 다시 뒤져보니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테이프가 오래되어서 끊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 다른 카세트 플레이어는 없나요? 옆집 김 사장님이 하나 가지고 있을 거다. 옆집은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이었어요. 김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테이프가 꽤 오래됐네요. 조심히 해봅시다. 김 사장님이 테이프를 정성스럽게 고쳐주셨어요. 다행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재생해보니 미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떠나기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정우 씨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키울 수도 없었고요. 수진이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좋은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죠. 당신의 부인이 될 분에게 말이에요. 부인이 될 분이라니, 설마 제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정우 씨 부인 되실 분을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달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수진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테이프 속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수정같이 맑고 진실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수진이 제 딸이 아니라 미연의 딸이었다니. 아니, 미연과 제 딸이었다니. 정우 씨,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기적인 것 같지만 언젠가 수진이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거네요. 수진이 제 친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를 잘 키워주신 부인분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우 씨,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비록 진실을 모르셨겠지만 분명 좋은 아버지이셨을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진실에 충격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가 왜 미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미연의 시계를 간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저는 이제 정말로 사라질 거예요. 다시는 당신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테이프 끝부분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했어요, 정우 씨.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수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니, 정말 아버지시네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도 생모님도 다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었지만 수진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 그리고 생모님도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생모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 좋은 곳에 계실 거야. 그날 이후 수진과 제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혈연으로는 진짜 부녀였지만 마음으로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 남긴 상자에는 몇 가지 물건이 더 있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미연이 직접 만든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수진에게 쓴 편지가 몇 통 더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연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곁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상자를 다시 정리하다가 놓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상자 바닥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붙어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팔 테이프였어요. 예전에 캠코더에 쓰던 그런 테이프 말이죠. 아버지, 이것도 보려면 캠코더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네. 다시 옆집으로 갔습니다. 김 사장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테이프 보기 힘든데. 잠깐만요. 창고에 오래된 캠코더가 있을 거예요. 한참 뒤에 먼지투성이 캠코더를 가져오셨어요. 연결해서 텔레비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하니 화면이 나왔어요. 1994년이라는 자막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화면 속에는 미연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소박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배경을 보니 외국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우씨, 수진아, 안녕하세요. 화면 속 미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1995년 카세트 테이프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있어요. 여기서 한국 교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뒤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아이들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교민회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미연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가 이걸 보신다면 저는 아마 이미 없을 거예요. 병이 있거든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폐암이에요. 아마 몇 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폐암이라니. 미연이 아팠던 거네요. 정우 씨와 수진이를 계속 지켜봤어요. 멀리서나마 말이에요. 수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지켜봤던 걸까요? 누군가를 통해서였을까요? 수진아,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항상 너를 사랑했어. 좋은 사람들 틈에서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생모의 육성을 듣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화면 속으로 어린 소녀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동양인 아이였는데 수진과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은이에요. 여기서 만난 한국 교민 가족의 딸이죠.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지은이라는 아이가 미연에게 안기면서 웃었어요. 미연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를 보면 수진이 생각이 나요. 수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미연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모성애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우씨,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수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말이에요. 미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떠난 선택을 말이에요. 당신과 수진이를 위해서였고 지금도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미연이 일몰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함부르크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 생모님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 혼자 외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미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후 며칠 동안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진도 자주 영상을 보더라고요. 생모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생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했듯이 아팠으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미연이 아직 살아있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미연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4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니까요.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수진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 저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요. 수진아, 어머니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실걸.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키워주다니. 게다가 평생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엄마 물건들 중에 혹시 생모님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방을 다시 뒤져봤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쓴 일기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1982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태어났다. 미연 씨가 낳은 아이지만 내가 키우게 되었다. 작고 예쁜 아기다. 정우 씨는 아직 모르고 있다. 언젠가 말해야 할까? 아내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일기였어요. 1982년 7월 10일. 수진이가 웃기 시작했다. 정우 씨가 딸바보가 되어가고 있다. 진짜 아버지인 줄 모르면서도 정말 잘해준다. 미연 씨가 보면 기뻐할 것 같다. 일기를 읽어주니까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많이 힘드셨을 거야. 혼자 그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으니까.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0년 5월 20일. 미연 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수진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보내도 될까? 정우 씨 몰래 보내야겠다. 그래서 미연이 수진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내가 몰래 사진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1995년 12월 3일. 미연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폐암이라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수진이에게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내도 미연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2010년 8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결혼했다. 예쁜 신부였다. 미연 씨가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늘에서라도 보고 있길 바란다. 2010년이면 미연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후였을 거예요. 아내는 미연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수진이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내는 그해 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아버지, 엄마가 올해 말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다. 어머니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야. 아내의 일기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진을 사랑했는지 말이죠. 수진아, 어머니는 정말 너를 사랑하셨어. 진짜 딸처럼. 저도 알아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셔서 힘드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절했어요. 엄마,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생모님을 대신해서도 감사드려요. 묘지를 나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거지. 집으로 돌아와서 미연이 남긴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시계, 편지들, 테이프, 그리고 반지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곳에 보관하자. 시계방에 작은 진열장을 만들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미연의 유품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 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시계방 한쪽 벽에 작은 유리 진열장을 설치했어요. 그 안에 미연의 은빛 손목 시계를 중앙에 놓고 편지들과 미완성된 결혼 반지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진열장 앞에 작은 명패도 달았어요. 사랑은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죠. 미연이 테이프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진열장을 보고 물어보곤 했어요. 사장님, 저 시계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특별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멈췄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비록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손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첫사랑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몇십 년 동안 궁금했었거든요. 그분을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씩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수진이도 가끔 시계방에 와서 진열장을 보곤 했어요. 아버지, 생모님이 보고 계실까요? 그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계실 거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독일에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함부르크 한인교회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부르크 한인교회입니다. 정미연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미연 씨께서 생전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연이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연 씨는 2010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임종 전에 한국의 가족분들을 위한 편지와 작은 선물을 맡기셨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문의가 와서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미연은 그때 세상을 떠났던 거네요. 수진이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편지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인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라고 합니다. 정미연과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아, 정우 씨시군요. 미연 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미연 씨는 마지막까지 한국 가족들을 걱정하셨어요. 특히 수진이라는 딸을 많이 그리워하셨죠. 그분이 남긴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에서 소포가 도착했어요. 수진과 함께 열어봤습니다. 소포 안에는 미연의 마지막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정우씨, 수진아,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많이 아파요. 아마 곧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며 살았어요. 수진아,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예쁜 신부였을 거야. 엄마가 보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씨, 당신이 좋은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요.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제 반지에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수진의 반지에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 반지를 보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늦게 발견할 뿐이에요. 바로 제가 진열장에 적었던 그 말이었어요. 반지를 끼워보니 제 손가락에 딱 맞았어요. 40년 전에 맞췄던 사이즈를 미연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도 자신의 반지를 끼워봤어요. 아버지, 생모님이 제 손가락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알려드렸겠지. 편지로 말이야. 그제야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40년 동안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드디어 완결된 거죠. 며칠 후 수진과 함께 바닷가로 갔어요. 미연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미연의 유골 일부를 보내주었거든요. 한국 바다에 뿌려달라는 미연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미연의 육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미연과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였어요. 미연아, 이제 편히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바닷바람이 육골을 멀리 날려보냈어요. 마치 미연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바다를 향해 인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후로 저희는 매년 그날이 되면 바닷가를 찾아가곤 했어요. 미연을 기리는 날로 정한 거죠. 시계방의 진열장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미연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보려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가 희망을 준 거죠. 시간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매일 시계들을 감으면서 미연을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계방에 놀러 왔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구나. 그래,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어느 날 저녁 시계방을 정리하면서 미연의 진열장을 바라봤어요. 은빛 시계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정말 행복했구나. 멈춘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계는 멈췄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수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다고 말이죠. 가게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시계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시계만은 여전히 오후 3시 20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멈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연인 것 같았어요. 미연아,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미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멈춘 시계와 함께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멈추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사랑은 정말 시간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늦게 발견할 뿐이죠. 미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맞았어요. 지금도 시계방에서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들려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미연과의 사랑처럼, 수진에 대한 사랑처럼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말이죠.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시계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면서 말이죠. 미연의 시계처럼 겉으로는 멈춰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미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계방에서 시계들을 고치며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곤 하죠. 미연의 진열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갑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20해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되었나요? 서로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미연과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딸과 아들을 둔 행복한 주부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계방에 와서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늘 함께 있었어. 아이들은 진열장 속 시계를 신기하게 바라보곤 해요. 할아버지, 왜 저 시계만 안 움직여요? 그 시계는 특별한 시계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보낸 거였죠. 미연 씨가 생전에 운영하던 한국어 교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민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미연 씨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미연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 자주 꿈을 꿔요. 젊은 시절 미연과 함께했던 날들의 꿈을 말이죠.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25살이에요. 바닷가를 걸으며 웃고 있죠. 정우야,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 꿈에서 깨면 아쉽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미연이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어제는 시계 하나를 고치다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생 시계를 고쳐온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멈춘 시간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말이죠. 미연의 시계는 여전히 오후 3시 20분에 멈춰 있어요. 하지만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느껴요. 시간은 멈춰도 사랑은 계속 흐른다는 걸 말이죠. 오늘도 해가 져갑니다. 시계방의 모든 시계들이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하루의 마무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거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계들을 고치며 살아갈 거예요. 미연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이죠. 사랑은 시간을 잃지 않는다는 그 아름다운 진실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미연인 것 같아요. 미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잘 지켜봐줘.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어루만져요. 미연의 대답인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정우야.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멈춘 시계와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미연과 제 사랑처럼, 우리 모두의 사랑처럼 말이죠.